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2주간의 휴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휴전은 파키스탄의 중재로 이루어졌으며 이란이 실행하겠다고 밝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협은 개방될 예정입니다. 이제 해군정보부 퇴역 장교이자 국가안보 분석가 그리고 스트랩 팟캐스트 진행자인 할 캠퍼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할 씨,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요청했는데 에런 씨가 저도 궁금했던 점에 대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2주간의 휴전 기간 동안 이란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2주라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란이 그 기간 동안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스틴 씨, 우선 2주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알겠죠? 하지만 내일 제가 주목할 점은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여부입니다. 그것은 필수이며 협상 불가 조건입니다. 즉, 휴전의 조건 중 하나는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지 않다면 우리가 왜 휴전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이란이 그걸 이행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질문 중 하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주요 해상 경로의 일부에 기뢰를 설치하는 등의 행동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뢰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기뢰들을 제거하고 그 지역의 기뢰를 모두 치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이 그럴 수 있다고 보지 않고 모든 기뢰를 어디에 설치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상고음이 이 모든 것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선박들이 실제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가 필요하고 그 결과 보험료가 내려가야 합니다.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들 수 있으려면 많은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란이 얻는 것보다는 전 세계가 얻는 것이 더 큽니다. 분명히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점점 더 필수적인 비료까지 포함됩니다. 우리가 전 세계 농업에 필요한 비료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식량 부족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파종 시기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비료를 밭에 뿌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란은 어떻게 할까요? 이란은 진지하게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는 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사찰을 허용하고 농축 우라늄을 다른 나라로 이전해야 합니다. 사실 해야 할 일이 많고 이것이 무시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2주는 또 다른 2주를 협상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또 일주일 혹은 그 밖에 무엇이든 협상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선박들이 다시 드나들게 되고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이런 상황이 연장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더 긴 휴전이 되려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먼저 이 초기 단계를 지킬지부터 확인해야겠죠. 오늘 밤 아마 여러분도 이미 들어본 말일 겁니다. 폭풍 전에 고요. 중동의 휴전에서는 보통 고요함보다 폭풍이 먼저 옵니다. 휴전이 발효되기 전에 모두가 가능한 한 많이 공격을 퍼붓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란이 휴전이 발효된 후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멈췄지만 미사일은 이스라엘 주변과 중동의 다른 지역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누가 허가했는가?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안보기구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는 엑시오스에서 읽었는데 미국 관리들이 엑시오스에 말하길 그들은 IRGC의 하위 계급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일종의 지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IRGC의 하위 계급에게 늦게 전달된다면 휴전 이후에도 일부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사할 수 있다면 왜 IRGC의 하위 계급 구성원들이 이제 그만 쏴라 같은 중요한 소식을 받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그 이유 중 일부는 이번 전쟁 동안 우리가 그들의 지휘, 통제, 통신망을 약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덜 눈에 띄는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들의 흩어진 부대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상당히 약화시켰습니다. 기억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시작됐을 때 최고 지도자와 고위 간부 49명을 제거한 수뇌부 제거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느린 반응이 있었습니다. 보복도 늦게 이루어졌죠. 이란이 보복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보복은 느렸고 결국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 그들이 매우 제한적인 지휘 통제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요 의사결정자들만이 참여했지요. 이건 하부의 주도성을 보상하지 않는 복제적인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부 지휘부, 즉 본부에서 명령을 내려주기를 기다립니다. 마지막 명령이 사격이었다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누군가가 멈추라고 명확히 지시할 때까지 계속 사격할 것입니다. 이 통신 경로가 손상되어 명령이 지연된다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걱정되는 건 그곳 누군가가 실제로 레이 좀 더 쏴라 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고 마지막에 미사일 몇 발을 더 발사해서 상대방이 반응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들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려던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사실과 세부 사항을 알게 될 것이며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초기 보도에 따르면 이것이 미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쪽에서도 휴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분명히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방위군도 서로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란과 레바논에서 수행한 공격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콜이 묻습니다. 세프루 케이나는 이란이 이 시간을 이용해 전략적 공격을 위해 부대를 동원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정보, 감시, 정찰, 즉 ISR이 이 기간 내내 모두 작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기간을 이용해 미사일 지하 도시에서 붕괴된 터널을 다시 뚫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행동을 관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핵시설에서 어떤 활동이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오르무즈 해협에서는 대함미사일, 소형 선박 또는 소형 잠수함을 감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전쟁에 다시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로울 수 있는 사악하거나 은밀한 행동을 하려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휴전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이러한 자산을 신속하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타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매우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입니다. 제 인상으로는 이란 인구의 80%에서 90%에 달하는 이미 정권에 지친 사람들의 속삭임이 뒤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정권이 1월과 12월에 수만 명의 이란 시위대를 살해하는 등 가혹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사회 내부에 이런 감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표면으로 드러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단지 그게 언제 일어날지 궁금할 뿐입니다. 크리스티안 다톡, 워싱턴 이그제미너 백악관 기자는 정부가 이란의 10가지 항목으로 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협상 가능하며 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의 강력한 군대가 이란을 압박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게 했고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추가 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위한 이란의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하며 이를 미국 대통령의 굴욕적인 철수라고 묘사했습니다. 라울, 미국과 이란이 이번 휴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대통령들은 그냥 괜찮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말을 들으면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언어를 사용한 것은 분명히 소통에서 전략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그것을 굴욕적인 패배라고 묘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말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게 나중에 어떤 군사 행동이나 다른 종류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우리가 무기체계 장교가 격추됐을 때 그를 구출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이란 내부로 신속하게 동원하고 투입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혁명수비대가 자기들 수사를 더 큰 이익을 위해 벌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이런 말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의문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2주 후에 우리가 같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호르무즈는 중요한 부분인데 당신이 분석하는 다른 핵심적인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 요소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 해협은 완전히 열려 있고 그것을 통한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란이 그 지역에 보유한 자산들을 면밀히 관찰해서 만약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맞죠? 두 번째로 이란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작전은 중단되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배후에서 비밀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주 동안 그곳에서는 여전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란이 휴전을 깨지 않기를 바랍니다. 드론 공격이나 탄도미사일 공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 중 하나는 후티 반군이 예멘에서 무엇을 할지입니다. 그들은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고 전 세계 무역의 12%가 통과하는 이 항로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것들은 수에즈 운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해협이 열리면 다른 쪽이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는 중요한 항로가 반쯤 열려 있거나 반쯤 안전한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란의 대리 집단에 의해 반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여전히 매우 역동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병대에서 자주 하는 말처럼 아직 제 배낭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토드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2주간의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다운 답변을 드릴 건데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입니다. 실제로 어떤 위반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위반이 현재 유효한 합의의 완전한 무효라고 가정한다면, 즉 우리가 휴전을 중단하고 즉시 완전한 군사 행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그것이 일회성 사건이나 실수 등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정말로 이 회색 기대에 들어가는 영역 중 하나는 캐로 공격이나 이란 대리인들이 수행한 공격입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그다드에서 일련의 폭발이 있었는데 바로 시스포 아이오아르 대사관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란의 공격이었나요? 아니면 그곳 내부에서 발생한 일인가요? 이것이 이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민동원전선 민병대와 거의 확실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만약 그들이 아시다시피 대사관을 폭파하려 하거나 제3국에서 많은 미국인을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한 시나리오가 많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만약 이란이 전쟁을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라면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더는 그런 척하지 말고 휴전을 중단한 다음 다시 군사 행동을 계속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올린 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에 한 문명이 돌이킬 수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현재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휴전이 됐지만 저는 그의 말이 궁금합니다. 그는 오늘 밤 한 문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블러프인가요? 이런 걸 표현하는 단어가 맞나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가 이번 주말에 F를 썼을 때 작성한 글이에요. 글 중간에 저는 약간 놀랐어요. 뉴스 앵커들이 이걸 보도할 때 이 단어를 방송에서 말해야 하나 고민하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그건 꽤 놀라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중동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상하게 들리는 어떤 점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메시의 클링거 상병을 기억한다면 그는 꽤 화려한 욕설을 사용했죠. 거기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수사와 사용하는 언어가 확실히 훨씬 더 그러니까 화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말들은 우리를 그냥 고개를 젓게 만들고 세상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담 후세인이나 중동의 테러 단체들이 모든 전쟁의 어머니와 같은 종말론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 서구인의 귀에는 정말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그런 말들은 우리가 고개를 저으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말을 서방의 수도들이나 유엔에 했을 때 모두가 저렇게 행동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이미 이런 식의 언어를 사용한 뒤 공격을 간행하면 말한 내용 때문에 전쟁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청중이 테헤란에 앉아있고 이런 식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리고 청중이 혁명수비대의 지도부라면 그들은 세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들은 알다시피 우리는 항상 부드럽게 말하고 큰 몽둥이를 들라고 말하죠. 하지만 중동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매우 크게 극적으로 말하고 실제로 하는 일은 뒤로 밀리지만 처음 말한 것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은 언어를 앞세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서구식 접근법이 아니고 서구 외교나 소통 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막판에 이루어진 합의죠. 우리가 거기에 앉아서 그 언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더라도 말입니다. 테헤란에서의 국제연설에서 저는 이것이 혁명수비대 중앙기도부의 사고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지쿨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나요? 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건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야. 진리언이 아니라 정말 인상적이네요. 사실 약간 임팩트를 주기 위한 말이었던 것 같고 그 효과는 잘 먹힌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최근 몇 주 동안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란의 이웃 국가들이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분쟁 동안 하지만 그곳의 걸프 국가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이 이 전쟁이 휴전에 이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이것이 제대로 보도됐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들 국가 중 어느 곳의 직접적인 인용은 아니지만 제가 읽은 몇몇 보도에 따르면 이들 국가 중 일부는 전쟁이 계속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란 정권이 더 파괴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사람이라면 이런 휴전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두 나라 모두 이 사태가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상황이 끝나는 것을 원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빠른 휴전만을 원하고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 빠른 휴전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해병대 2개 부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 해협에 있는 작은 섬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들을 정령하고 유지할 수단이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물리적 통제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위협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압도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섬들 중 3곳은 아랍에미리트의 주권 영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섬들을 빠르게 되찾았을 겁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카르그 섬에 도착했는데 우리는 어젯밤에 그 섬을 공격했습니다. 그곳에서 전체 석유의 90%가 나갑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50개의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전 공격에서 카르그 섬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을 때 무엇이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카르그 섬은 침공에 취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82 공수사단의 병력들이
섬을 점령하고 유지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란의 주요 석유 중심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석유를 수출할 능력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만만의 작은 항구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공격 대상이 될 것이고 그 항구도 폐쇄될 것입니다. 결국 이란은 석유를 수출할 방법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 정권의 모든 수입이 끊기게 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바시즈 민병대가 아무리 광신적이라 해도 급여를 받지 못하면 언젠가는 불만을 품은 혁명가가 되어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 역시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곳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그런 수사가 이 상황을 강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테헤란 정권은 미국이 이 섬들을 점령하면 현지 점령 병력이 그 섬들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에 설득됐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두려워하며 이 섬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라고 자문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하루 종일 이란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대규모 작전을 벌일 것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다리들의 영상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실제로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기 그 사람들이 있네요. 그들은 밖에서 거대한 인간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인들이 백악관과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공격하겠다고 말했던 일부 에너지 시설들 중 몇 곳에서 말이죠. 이 소식은 AP통신에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백악관이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의했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란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외에 이 문제를 더 조사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뭔가요? 적어도 휴전 직전에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한 발을 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비슷한 걸 봤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몇몇 공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란도 뭔가를 발사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도 동시에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몇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죠. 상황이 진정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러분이 텔아비브에 있든 도하에 있든 두바이에 있든 상황이 진정됐고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이나 다른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 휴전 발표 직후에는 그런 것들이 보였었습니다. 양측 모두 여기서 머리를 식히고 휴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다소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직접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좀 더 간접적인 문제이고 저는 그냥 계속 궁금해집니다. 아시다시피 확실히 헤즈볼라는 보통 휴전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를 위반하곤 하니까요. 저는 특히 이 지역이 다른 모든 곳이 진정되고 있을 때에도 아주 빠르게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만약 휴전 소식이 이란 혁명 수비대 하위 계층까지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공격을 가하고 있는 헤즈볼라 대원들에게까지 도달하는 데는 얼마나 더 걸릴까요? 베이루트 현장 생방송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새벽 4시 반이 넘었습니다. 하울, 이제 거의 마칠 시간입니다.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두 주간의 휴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주목하는 부분이 있나요? 해협이 며칠 안에 열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협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연료, 가스, 상품, 비료가 해협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휴전이 아주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란의 행동에 관한 어떤 정보가 나오든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방어를 강화하고 폭격당한 곳에서 장비를 꺼내고 무기를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또 다른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저도 그 점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휴전 약속을 지키는지도 분명히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할 것입니다. 저는 직접 협상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들은 이슬람아바드로 갑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중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진전이 이루어질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저는 특히 핵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이 이루어질지 합의가 가능할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시도해온 것을 마침내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이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핵 농축 문제에서 어떤 진전을 이룬다면 저는 이것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상황이 완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파울 캠퍼는 전 해군 장교이자 스트랩 팟캐스트 진행자입니다. 스트랩은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청취 가능합니다. 고마워요, 라울.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스틴.